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보채회 기입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요, 강의 노트는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면, 강의 노트는요, 페이지 41조로 한번 보셔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요, 제가 담보채무를 설명을 하는데요, 봐봐. 담보채무 설명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 지금 우리가 141, 강의 노트는요, 41이요. 41. 봤어요? 채권법 41페이지요? 근데 여러분 41페이지 잘 못 찾으세요? 자, 41페이지 찾았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부터 담보채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것을, 이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이 1억짜리예요. 갑의 건물인데요. 이게 1억짜리란 말이죠. 그럼 의뢰한 사람이 돈을 주죠. 돈은요, 의뢰한 사람이요, 1억을 준단 말이죠. 왜 을은요, 갑한테 1억을 준다고 생각을 했느냐 이 말이죠. 갑은 왜 을한테요, 자기 집을요 1억에 사라고 했느냐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이것을 등가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격이 동등한 성질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 이렇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요. 그럼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금 건물이요, 갑의 건물인데 1억 원의 을이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요, 이 건물이요, 여기가 이렇게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더라. 그런데 만약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을이 알면서 샀다. 그러면은 가격을 싸게 주고 샀겠어요? 비싸게 주고 샀겠어요? 싸게 주고 샀겠죠? 그러니까 등가성이죠. 그런데 모르고 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물 가격을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것이죠. 그러니까요, 건물은 원래 1억짜리가 안 되는 건데 1억에 주고 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돈이라는 것은, 여기서 을이 주는 돈이라는 것은 1억, 뭐죠? 시간이 지나도 1억이라고 하는 가치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돈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가격이, 물건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근데 얘가 모르고 1억을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갑을 뭐라 하냐? 매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을을 매수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 책임을 추궁을 해야 되겠어요? 누가 누구한테? 매수인이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책임을 추궁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담보책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래서 우린 법조문의 제목이 뭐죠?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진다?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이때 매도인의 책임은 무슨 책임이냐? 무과실 책임이에요. 잘못이 있든 없든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돈을 깎으면 되죠? 돈을 깎으면 어떻게 해요? 가벼워지겠죠? 그럼 위로 올라오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금 감액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때요? 여기다 이렇게 손해배상을 좀 얹으면 손해배상을 얹으면 되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손해배상. 그 다음에 여기는 어쩌죠? 여기는요, 계약을 뭐 하면 된다? 해제하면 되죠? 계약을 이렇게 해제.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을 깎거나 또는 손해배상하면 어때요? 무거우니까 내려오겠죠? 그러면 등가성이 유지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요, 대금 감액과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것, 그걸 담보책임이다. 그러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담보책임이 아니다?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요, 뭐를 보냐면 569조를 먼저 보잔 말이죠. 569조가 뭐냐면 타인의 권리죠. 타인의 권리 매매요. 여기 한번 봐봐. 이 지금 갑의 물건이에요. 갑의 물건을 의뢰한 사람이요, 병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 매도인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 매수인이죠. 우리는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갑하고 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요? 의뢰하고 한 사람이 갑한테 이걸 사가지고요, 다시 병한테 등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이 만약에 팔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못 해주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병이 을한테요, 책임을 추구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한다?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계약 자체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를 못 해줬을 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569조고요. 그 다음에 570조요. 570조는 전부 타인의 권리예요. 보통 전부란 말은 잘 안 써. 그냥 뭐라 하냐? 타인의 권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타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죠. 원래 이게 이제 갑의 물건인데요. 갑이 술이 만취가 된 거예요. 만취가 된 상태에서 을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이런 만취가 된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에요. 무효. 그럼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은요,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누가 소유자다? 여전히 갑이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술이 만취가 된 사람은 의사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서 무효잖아요. 그런데 이 을은요, 그걸 모르죠. 왜요? 우리가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이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요, 술이 차든 말든 자기는 계약을 하고 돈 주고 샀으니까 자기가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병하고 또 계약을 하죠. 병하고. 그랬을 때 이 을을 뭐라고 한다? 매도인이라고 하고,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매수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매도인한 을이라는 사람은 남의 물건을 판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것을 전부가 타인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을은 갑 한 대 사가지고 등기 해주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팔지 않는다? 그러면 등기를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결국 병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서 책임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 뭐라 한다? 전부 타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매수인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인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건 지금 쓰지 마. 왜냐면 지금 이런 그림 다 그려져 있지만 이걸 전부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표 하나로 딱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나하나를 암기하면 안 된다. 이걸 지금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냐면 전부 타인의 권리에 관한 매매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걸 말하면 돼. 전부 타인의 권리에 관한 매매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손해배상, 이때의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배상이냐? 이행 이익배상이다. 이렇게. 아주 이건 중요하니까요.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할 거예요. 전체를 보고. 이게 이제 570조거든요. 그럼 여기서요, 571조는 뭐냐? 571조는요, 선의의 매도인이요. 선의의 매도인. 서인의 매도인의 계약 해제권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봐봐. 선의예요.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다잖아요. 아까 담보 책임은 누가 누구한테 계약을 해제하는 거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는 것이 계약 해제잖아요. 그건 지금 누가 한다? 매도인이 계약을 만다? 해제한다. 누가요?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보면요.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니까 첫 번째 게 뭐냐? 이것은 담보 책임이다 아니다? 담보 책임이 아니다. 이런 말이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여기 봐봐. 이 을이죠. 매도인이죠.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매도인은요, 자기가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소유자라고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죠. 보통 우리가 술 취한 사람을 계약해도 소유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믿고 이걸 물건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뭐냐? 이 을을 선의의 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를 소유자라고 생각하니까 병한테 팔았는데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을러가 모든 책임을 잖아.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을에게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매도인 선인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매수인이요. 매수인이 또 누구일 수 있어? 선일 수 있잖아요. 매수인이 선인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손해배상. 그래서 뭐냐? 매수인. 이 매수인이요. 선이이냐 악이냐 따라서 달라져요. 매수인이 선이이다? 그러면 선의 매도인은 뭐냐? 매수인 선이면 손해를 배상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악이이다? 그러면 뭐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한다는 말은 뭐 없이? 손해배상 이시 없이,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선인 경우는 손해를 배상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이 악일 때는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한다. 이걸 571조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572조는요. 572조 일부 타인의 권리죠. 그래서 일부 타인의 권리 이 말이죠. 여기서 일부잖아. 일부가 타인이잖아.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일부 타인의 권리하고 뭐를 잘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574조요. 수량부족. 그 다음에 뭐냐? 일부 멸실. 그래서 일부 멸실의 담보책임.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돼. 그러면 일부 타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100평에 대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누구하고? 을하고요. 을하고 언제? 2월 1일 날요. 100평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럼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100평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2월 1일 날. 그러면 2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3월 1일 날 청약을 하니까요. 이 100평은 100평인데요. 이 100평 중에서 몇 평이요? 100평 중에서 여기 오면 20평이요. 20평이 누구의 소유더라? 병의 소유더라.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 뭐냐? 일부가 뭐죠? 일부가 20평이죠. 타인이 누구죠? 병의 것이더라. 이 말이죠. 이 말. 그래서 항상 뭐라고 나오냐? 100평 중에서 20평이 병의 것.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100평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 이 말이 있다. 100평은 있는데 그 안에 20평이 남의 것이다. 이 말이고. 수량 부족이란 말은 뭐냐? 수량 부족은 그 말이 아니고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하고요. 갑이 이제 100평에 대해서 을하고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3월 1일 날 측량 따가니까 전체가 70평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처음부터 100평이 아닌 것이고 여기는 100평은 100평인데 그 중에서 20평이 남의 것이더라 이 말이죠. 우리 뭐라 했죠 방금요?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갑은요, 이 병한테 가서 20평을 사가지고 을한테 등기해주면 되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병한테 갔더니 병이 자기는 절대로 팔 수 없다고 그래. 팔 수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요, 20평에 대해서 등기를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때 을이 매수인이죠.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쫓아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담보 책임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 매수인요, 선악을 불문하고 대금 감액을 청구하고요. 선인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때의 손해배상은 이행 이익을 배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선인 경우 계약을 말 수 있냐? 해지할 수 있다. 여기는 선악 불문하고 이렇게. 왜 그러냐? 우리는 타인의 물건인 걸 알면서도 뭘 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선악 불문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봐봐. 여기 선인 경우는 안날로부터 1년 안에 대금감액 손해배상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고요. 악인 경우는 계약을 체결한 날, 한 날로부터 1년 안에요 청구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안날로부터, 여기는 한 날로부터 1년, 여기는 1년 이렇게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안날, 한 날 이렇게.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 됐죠? 매수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봐. 한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2월 1일 계약을 체결할 때 2월 1일, 여기는 한 날은 2월 1일 얘기해. 2월 1일 계약을 체결할 때 100평 중에서 20평이 병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한 날이에요. 계약 체결한 날. 선인은요, 선인은 안날이라는 것은 뭐냐? 2월 1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몰랐어. 모르고 나중에 그걸 알았다 이 말이죠. 언제요? 3월 1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3월 1일에 측량하니까 20평이 병의 것이라는 걸 알았죠. 그걸 안날이 아니고 남의 것이어도 관계없죠. 어떻게 하면 돼? 갑은 누구한테요? 병한테 가가지고 그것을 취득해가지고 을한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병한테 가가지고 취득해서 을한테 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병한테 가서 몇 번이나 가서 얘기하죠. 팔아라, 팔아라, 팔아라. 그랬더니 5월 1일 뭐라냐? 병이 나는 절대로 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요. 갑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취득해가지고 을에게 등기를 해줄 수 없게 된 사실을 최종적으로 안날이 언제죠? 5월 1일이죠. 그래서 안날이라는 것은 5월 1일부터 그 다음에 5월 1일까지만요. 측량할 때가 아니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알고 있었냐? 악이. 모르고 있었냐? 선이. 그런데 악이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니까 2월 1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고 악의 경우는 선의의 경우는 그것은 언제부터다? 최종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때부터 몇 년이다? 1년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이것을 573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572, 573이죠? 그럼 574조? 574는 뭐냐?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할 때 선의하고 악의는 어떻게 하냐? 선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몰랐다는 것이고 100평인데 을이 100평이라고 믿고 계약을 했는데 측량하니까 100평이 아니더라. 그러면 이것은 100평이 아니고 70평이라는 것을 2월 1일 날 알고 있었냐 악이? 2월 1일 날 모르고 있었냐 선이? 항상 언제를 기준한다?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선이 악의를 따진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70평이 되면 면적이 부족하죠? 면적이 부족하다 해서 무조건 수량이 부족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 항상 무슨 말이 있어야 되냐? 평당 이런 말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이 있어야 되냐? 평당 100만 원 평당 100만 원에 100평을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평당 100만 원에 100평. 그래서 얼마? 1억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 뭐냐? 평당을 뭐라고 하냐면 면적이라고 얘기하고요. 100만 원을 뭐라고 하냐? 가격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을 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이렇게요. 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 이거 바로 뭐냐? 그러면 아파트 분양이죠. 그래서 항상 이러면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 또는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 이렇게요. 그럼 임대차가 뭐죠? 그럼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그 임대를 할 때 이거 얼마예요? 100만 원인데요. 그러지 말고 10만 원만 깎아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아니고
여러분 새로 신축한 건물들 있죠. 상가건물 큰 것들은요. 임대료가 평당 2만 원, 평당 3만 원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100평이다? 그러면 임대료가 300 이렇게. 무슨 말이겠죠? 그걸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라고 그래요. 평당 3만 원 이렇게. 매매는요. 평당 100만 원. 우리가 아파트 분양하면 어떻게 되죠? 평당 1000만 원 이렇게 하죠? 그게 바로 뭐냐? 평당 1000만 원, 면적을 가격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겠다. 그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기서 수량 부족은 반드시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만 수량 부족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이거 전체 얼마예요? 100평인데요?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측량을 하니까 70평밖에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3천만 원을 감액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뭐라고 해야 돼? 평당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해야 돼. 이때 어때요? 매수는요? 매수는 선인 경우에 한해서 대금 감액, 그 다음에 계약 해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이렇게 청구해. 제척기간은 몇 년이다? 제척기간은요 선이니까 선인은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다 이렇게. 이건 574조. 그 다음에 575조는요 575조는요 여러분요 용익권능의 제한이에요. 용익권능의 제한. 말을 봐봐. 사용하고 수익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집을요 갑의 건물을 을이 매수인이에요. 집을 샀는데요. 언제요? 3월 1일이요. 그런데 이미 여기는요. 이미 이 건물은 언제요? A죠? A가요. 언제? 2월 1일 날 이 말이죠. 이미 2월 1일 날 여기에 뭐가냐? 유치권이 있어요. 유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고요. 전세권이 있고요. 동산의 경우는 또 뭐가 있어요? 질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동산의 경우는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만약에 토지다? 토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갑하고 여기 을하고요. 여기 매수인이죠. 매수인이요. 3월 1일 그러는데 이미 여기는요. 2월 1일 날 뭐가 있어요? B가요. B가 2월 1일 날 이미 지상권이 있거나 또는 지역권이 있다고 했는데 지역권이 없거나 또는 이 토지가 유치권이 대상이거나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있거나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매수인은 어때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간이 끝날 때까지 땅을 사고 건물은 샀지만 내가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보면 매매결하고 이사를 갔더니요. 이사 간 집에 지금 월세 사는 사람이 그대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요. 이러한 경우 이 매수는 어떻게 하냐? 매수는 선인 경우요. 선인 경우 손해배상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날로부터 몇 년이냐? 1년 안에요. 왜요? 여기는 선이니까요. 선인은 뭐다? 안 날. 악인은요. 계약을 체결한 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걸 575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576조는요. 576조는 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의 행사예요.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요. 그러면 행사를 뭐라 하냐? 행사. 이 행사를 우리가 뭐냐? 다른 말로 경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의한 경매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저당권, 전세권 행사는요. 이런 말이죠. 이 건물이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에 여기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있어요. 또는 전세권이요. 1억의 전세권 또는요. 저당권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러면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걸 알아야 돼. 언제나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여기 원주에 있는 모든 건물 같은 거 보면요. 전세 대출 안 받고 전세나 월세 보증금 없는 건물이 얼마나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보면 여기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이라는 사람한테요. 이 건물이 원래 5억짜리예요. 5억짜리 건물에 1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매매 대금을 정할 때 이것을 5억 원으로 매매 대금을 정한 경우가 있고 4억으로 정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4억으로 매매 대금을 정했다 이 말은 이 매수인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 이 A의 저당권 1억 원을 자기가 끌어안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 알겠죠? 자기가 끌어안았다. 그러니까 이때는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안 나와? 담보 책임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5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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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을 다 주고 돈을 샀죠? 그런데요. 만약에 돈을 다 주면서 갑한테 뭐라 했냐? 1억을 갖고 등기를 말소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안 돼가지고 여기서 드디어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냥 경매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처음부터 경매가 되다 보니까 돈만 주고 소유권을 취득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일단 내가 소유권 취득해서 등기를 했단 말이죠. 했는데 나중에 경매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유권을 뭐 한다? 상실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매가 되면 5억 주고 샀는데요. 1억 때문에 이 건물이 경매가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리한 사람이 다시 1억을 대신 갚아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다시 갚아주면 나는 지금 건물을 얼마에 산 거예요? 6억 원에 산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출제비용. 출제비용 뭐라 한다? 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출제비용 상환 청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출제비용 이렇게요. 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출제로 가는 건 뭐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걸 출제로 가죠. 그 돈 1억을 다시 돌려달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구상권 행사하고 똑같은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요. 구상권 행사. 그럼 이런 거 봐봐. 소유권을 일단 취득했는데요. 나중에 경매가 돼가지고 소유권을 상실을 했죠. 그럼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뭐하고 똑같냐? 이거하고 똑같아. 봐봐. 뭐하고 같냐면요. 이렇게요. 1번요. 1번 이렇게 갑으로요. 갑으로 돼 있고요. 여기 2번요. 2번 을앞으로요. 가등기가 돼 있어요. 2월 1일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요. 내가 취득을 해. 3번요. 3번 병이 취득을 해. 그래서 병이 취득을 해.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그런데 나중에요. 가등기에 의해서 무슨 등기가 되죠? 을이요. 번등기라죠. 번등기. 언제요? 10월 1일이요. 번등기 하죠. 그럼 여기서 무슨 등기 한다? 번등기 하죠. 그러면 가등기 다음에 있는 이 등기를 뭐 한다? 등기관이 뭐를 해? 직권으로 뭐를 해? 말소하죠. 그래서 병의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가 돼. 그럼 병의 소유권을 소멸하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 산 사람 병이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가등기에 의해서 번등기가 돼가지고 자기의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죠.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쫓아간다? 갑에게 쫓아가가지고 담보 책임을 추궁하는 거예요. 알겠죠? 몇 조? 576조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저당권, 전세권 행사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우리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 매수인 있죠? 이 매수인. 이 매수인은 뭐를 분문하고 선, 악. 그래서 선악,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냐 몰랐냐에 따라가지고 선, 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말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할 뭐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선악 불문하고 그다음에 뭐 할 수 있다? 출제비용 여기죠? 출제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여기까지가 뭐냐면 우리는요 권리의 하자에 관한 것이에요. 그럼 내가 봐봐. 지금 여기 보면 저당권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 매수인은 선악불능하고 계약해줘 손해배상 출제비용 상환권이 있다. 용익권은요 매수인은 선인 경우 손해배상하고 계약해제가 있다. 안날로부터 1년이다. 수량 부족은요 선인 경우 대응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이 있다. 그다음에 뭐죠? 일부 타인이 걸리는 선악불능하고 대응감액이 있고 선인 경우 계약해제 손해배상이 있다. 그때 후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이다. 전부 타인에 걸리는요. 그럼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선인 경우에 대금감액이다. 뭐죠? 선인 경우 손해배상이다. 그때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이다. 재측기한이 없다. 이걸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하냐고 다. 알겠죠? 이걸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를 알면 되냐? 569조란 말이 무슨 말인지,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한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572조 일부 타인의 권리한 말, 574조 소량 부족 일부 멸시란 말. 이 말만 이해하면 돼. 이 말들이 무슨 말이고 특히 소량 부족에서는 뭐냐? 소량을 지정한 매매란 말이 있어야 된다. 평당 얼마? 알겠죠?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용익권능이라는 말이 뜻이 뭔가? 사용하고 소유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졌다? 경매가 이루어졌다. 이 말만 여러분 잘 알면 된다니까.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봐. 이거 잠깐 지워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를 알면 되냐면 여기에서요, 우리가 표를 하나 보는 거예요. 표를, 어떤 표를 보냐면, 여기를 딱 보시면, 여기요. 먼저 여기서 이렇게 쭉 있고, 여기 이렇게요. 여기 보면, 여기 대금 감액이라는 것이고요. 대금 감액 청권, 그 다음에 계약 해제권, 그 다음에 여기요. 손해배상 있죠?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여기요. 제척기간 이런 것이 있거든요. 제척기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는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죠. 572조 일부 타인의 권리죠. 574조 수량 부족이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그 다음에 575조 용익 권능의 제한이죠. 576조 저당권의 행사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570조, 572조, 574조, 575조, 576조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요. 가운데가 뭐냐? 선약이에요. 위가 선이고 밑이 약이에요. 이렇게. 선약이 이렇게. 선약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이제 기본서로 보면 이 표가 반대로 돼 있어. 우리 기본서로 보면 나중에 이 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있는 것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건 전혀 신경 쓰지 마. 왜 그러냐면 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냐? 내가 이렇게 지금 그려진 대로 암기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요 나중에 암기 못해. 우리가 담보 책임은 이 표 하나만 딱 보면 돼요. 지금 이제 내가 쭉 설명을 했잖아요. 이 설명한 것이 뭐냐?
여러분 전부 타인의 권리란 말이 무슨 말이고 이 말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표만 암기하면 돼. 여기서 모든 시험이 다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암기하냐? 여기요. 여기 보면 전부 타인의 권리 봐봐.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대근감이라는 것은 없고 여기 선이하고 여기요 선이가요. 여기요 손해배상하고 계약계좌는요 선이는 다 했어. 계약계좌하고 손해배상은 선이 다 있어. 봐. 계약계좌권하고 손해배상은 선이는 다 있다. 알겠죠? 되게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여기요. 아까 우리 저당권 행사 얘기했는데 저당권 행사는 뭐를 불문한다? 선이 악이. 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한다. 선이 악이 다 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악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저당권의 행사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우리는요 계약의 해제는 언제 계약을 해제하냐? 계약의 해제는 목적을 뭐 할 수 없을 때, 달성할 수 없을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계약을 해제. 그럼 여기 봐봐. 전부가 타인의 거나 전부가 100% 남의 거라잖아요. 그럼 계약을 했는데 1%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란다?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봐. 이렇게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죠? 여기 두 가지.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없어. 그래서 몇 년 안에 이런 말이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는 대금감액이죠. 대금감액은 일부죠. 일부란 말하고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만 대금감액이란 말이 있어. 다른 데는 없어. 일부란 말하고 부족이란 말이 있는 데만. 일부하고 부족. 그래서 여기는 대금감액 뭐죠? 일부는 뭐죠? 일부가 되겠죠? 여기는 선이하고 악의를 불문하고 다 대금감액을 해. 그러니까 여기는 선이만 해. 그런데 악의는 없어. 왜 여기는 수랑 부족은 선이만 대금감액이 있고 여기는 일부 타인의 권리는 선악 불문하고 다 대금감액이 있죠? 그것은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얘기했죠? 아까 타인의 물건인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겠어 없다겠어? 있다겠죠? 그러니까 일부가 타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이 악의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선악 불문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 표만 알면 되는데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고 잠깐 하나 더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권리의 하자라고 하는 거 있어. 권리의 하자. 이 권리의 하자를 우리는 뭐라냐? 그래서 추탈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추탈 담보 책임 이렇게. 이 권리의 하자는요. 여러분요. 첫 번째 569조요. 이 569조가 타인의 권리죠. 우리는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여기요. 이제는 570조. 572조. 574조, 575조, 576조 이렇게. 물론 576, 577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570을 한다. 전부란 말을 다 안 쓴다고 그랬죠? 그냥 뭐라 한다? 타인의 권리라고 얘기해. 그런데 일부는 반대 있어. 일부 타인의 권리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수량 부족이요. 수량 부족. 그 다음에 뭐라 한다? 이것을 일부 멸실이죠. 일부 멸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용익 권능의 제한이다. 용익 권능의 제한. 그다음에 여기요 저당권, 전세권의 뭐다 행사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뭐냐면 먼저 내가 지금 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여기를 먼저 설명하고 원래는 이제 책 강의할 때 이걸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 표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설명을 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 복잡할 수 있으니까 보면 타인의 권리 있죠. 타인의 권리에서 원래 이런 담보 책임은요 신뢰 이익 배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타인의 권리는 판례가 무슨 이익 배상을 한다? 이행 이익 배상을. 이행이.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보면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죠. 손해배상은 전부 타인의 권리하고 일부 타인의 권리는 선의의 경우만 손해배상을 하잖아요. 선의의 경우. 알겠죠? 이때는 무슨 이익 배상을 한다? 이행 이익 배상을 한다 이 말. 무슨 이익 배상이다?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일부란 말 있죠. 일부란 말 있고 여기 부족이란 말 있고 여기 일부란 말 있죠. 그러면 일부 부족 이 말 있죠. 이 말이 있을 때만 우리 이것을 뭐라냐? 대금 감액이란 말이 나와. 이런 대금 감액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양적 일부 해제거든요. 양적 일부 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양으로 일부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양하고 질하고 다르죠. 질은 뭐예요? 우리가 커피잔에다가요. 커피잔에다가 똥파리가 하나 빠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똥파리만 꺼내고 커피를 마실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뭐란다? 질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적. 사과가 3가 있다. 하나가 썩었어. 하나 버리면 나머지 2개가 남죠. 우리 것을 뭐란다?
양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금을 깎아달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몇 개가 부족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얼마가 부족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다 부족이란 말을 쓰면, 일부다 부족이란 말을 쓰면 그때는 대금 감액이란 말을 써. 다른 데는 대금 감액이란 말을 절대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대금 감액 정권은 일부 타인의 권리하고 소량 부족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타인의 권리는 선악불문하고 일부 대금 감액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도 매매 계약을 말 수 있다, 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로 보면, 여기 저당권 행사 아까 얘기했죠. 행사,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요, 여기는 매수인이 매수인의 뭐를 불문한다? 매수인의 뭐를 불문해? 선악을 불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수인의 선이 악의를 불문한다, 이렇게요. 선이 악의를 불문해.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여러분요,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요. 원칙적으로 여기는요, 매수인은요, 매수인은 선이이냐 또는요 악이이냐 이것만 따져. 근데 여기는 선이 악의를 불문해. 이게 중요해. 그래서 그럼요, 저당권 행사에서는 선악불문하고 계약해제,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 아까 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다고 그랬죠? 우린 것을 뭐라고 한다? 출제비용 상환청구. 뭐라고 한다? 출제비용 상환청구. 그래서 매수인은 선이 악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서는요,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은 몇 년이다? 제척기간은 1년이죠. 1년. 이 1년은 선인 경우는 언제부터? 선인 경우는 안 날로부터 1년이고, 악인 경우는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선이 악의가 달라지만 제척기간은 1년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권리의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봐봐, 이제. 그래, 우리가 타인의 권리는 무조건 손해배상은 무슨 얘기다? 이행이익배상이다. 잠깐 알아야 되죠? 대금 감액이란 말은 어디만 나온다? 일부가 부족했을 때만 나온다. 일부가 부족. 그래서 일부 타인의 권리, 소량 부족, 일부 멸시되만 나온다. 저당권 행사는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한다. 선악. 알겠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576, 577까지요. 그 다음에 578조하고 579조가 있거든요. 578조는 뭐냐? 경매에 관한 거죠. 경매. 579조가 채권에 관한 거고, 채권.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냐면 여기요, 물건의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물건의 하자요. 이 물건의 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다른 말로, 물건의 하자를 다른 말로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 하자 담보 책임이다. 그래서 물건의 하자죠. 여기는 580조, 581조. 이것을 특정물에 관한 것이고, 여기는 뭐란다? 종류물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두 가지. 특정물 종류물은요, 여기는 뭐냐? 여기서 매수인이죠? 이 매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선의 플러스 무과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 다음에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악의 또는 과실. 그 다음에 여기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은 몇 개월이다? 6개월. 이렇게. 6개월. 이렇게. 그래서 여기요, 악의 또는 과실이고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이렇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는요, 선이냐 악이냐만 따지는데 물건의 하자에서는 반드시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되고 물건의 하자를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578조가 경매고요. 579조가 채권이냐. 봐봐. 구조를 보면 권리의 하자 다음에 뭐죠? 경매죠. 그러니까 경매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경매의 경우는요,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는 책임을 지지만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는 경매에서는 담보 책임을 안 져. 왜요? 내가 만약에 유리창이, 우리 집이 경매가 당하는데요, 유리창이 한 장 깨졌다 이 말이죠. 그럼 유리창 한 장 깨지면 어떻게 해요? 그 유리창 깨진 것을 유리창을 새롭게 끼워가지고 경매를 당해야 돼요? 두 장 더 깨고 경매 당해야 돼요? 우리 집이 경매 당하면 두 장 더 깨고 경매를 당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는 경매에서는 담보 책임이 없어. 경매에서는 무슨 책임만? 권리의 하자만. 왜냐? 여기 지금 570조부터 577조까지, 여기 577조까지가 8조거든요. 전 8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어. 그래서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은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무슨 하자가 있을 때만?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는 책임을 지고, 여기는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물건에 관한 거 이렇게. 그런데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것은 여기다. 권리의 하자. 그럼 이 권리의 하자는 봐봐. 권리의 하자를 딱 보면, 우리가 이제 딱 보면 대금 감액 계약이죠. 손해배상이죠. 그러면 대금 감액은 뭐다? 대금 감액은 일부가 부족일 때만. 그 다음에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누구는 다 했다? 누구는? 선인은 다 했다. 그 다음에 저당권 행사는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한다. 계약의 해제는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하죠. 그러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게 바로 뭐다?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다. 그 다음에 선악 불문하고 대금 뭐죠? 계약을 해지하죠? 그런 경우는 뭐가 없다? 제책기한이 없는데 여기는 지금 뭐죠? 여기는 권리하자죠? 그러니까 제책기한이 몇 년이다? 1년이죠. 그래서 선의는 언제부터? 안날. 안날부터 몇 년? 1년, 1년, 1년이고 악의인용 악의. 악의인 경우는 계약을 체결 뭐 한 날부터 한 날. 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런 말이 나와. 다음 중에서 1년의 제척기간이 없는 것. 1년이라고 하는 제척기간이 없는 것. 그러면 전부 타인의 권리 아니면 그건 뭐냐? 저당권의 행사. 제척기간이 있어 없어? 없죠? 전부 타인의 권리 아니면 뭐라고 한다? 그것은 뭐죠? 저당권의 행사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아시고 여러분요. 한번 여기 봐요. 문제 봐 문제. 문제를 보면 569번 있죠? 569조 110, 141페이지. 문제를 보란 말이죠. 문제를 보면 569조를 보면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되어 있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된다. 무슨 말이죠? 물건이 남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남의 것이면 어떻게 하냐? 그 권리를 뭘 해서? 취득해서 이전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245번은요.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의 매매,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그 말 무슨 말이죠? 타인의 권리 이 말이죠. 그것이 타인의 권리. 타인의 권리가 란 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246. 갑과 을이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병에게 매도하죠. 병에게 매도. 매매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247.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뭐 하면 돼? 이전하면 된다. 법정은 그대로죠. 자, 570조는 여러분 봐봐. 거기 보면 동전이라고 돼 있나요? 동전 한문으로 여기 동전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을 표현하는 동전 이 말은 여기 동전은 저는 앞에 좀 569조 봐봐. 569조 법정원의 제목이 뭐예요? 타인의 권리의 매매죠. 봐봐. 타인의 권리 매매죠. 그러면 이 동전이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타인의 권리 매매 이 말이에요.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길게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많으니까 그냥 앞에다 뭐라고 그래? 똑같은 말이니까 동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동전 그 말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 이 말이죠. 거기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런 말이에요. 지금 됐나요? 자, 그러면 전조죠? 전조가 몇 조죠? 전조 그러면 지금 현재가 570조죠. 그러면 전조 그러면 앞에 점이죠? 569조를 얘기하죠. 그래서 타인의 권리의 매매 이 말이죠.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는 여러분 거기 줄 한번 읽어봐. 매수인은 줄 읽어봐. 그런데 바로 옆에 해지할 수 있다 줄 읽어봐. 해제. 매수인은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뭐냐면 거기 보면 매수인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면 매수인은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매수인 앞에 선이다 악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봐. 아무 말이 없으면 봐봐.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가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는요. 아무런 말이 없이 매수인이 선이다 악이다 말이 없으면 그냥 선이 악이를 포함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선의의 매수인은 악의의 매수인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라고 되어 있어? 매수인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매수인은 그러면 우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해? 그냥 매수인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줄고 계약 당시 거기서 판단 시점 우리가 선이다 악이다를 판단하는 시점은 뭐라고 한다? 계약 당시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냐면 안때 줄고 봐. 안때 여기는 또 뭐라고 했죠? 악이라고 딱 돼 있죠? 안때. 그럼 여기는 악의만 얘기해. 악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거기까지 줄고 악의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죠.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반대로 매수인이 선이면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퀄하고 매수인이 선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매수인이 선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그럼 여기 봐. 여기 보면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는요. 아까 매수인은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선약이 없죠. 그럼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죠. 그런데 손해배상은 누구만 손해배상한다? 선이죠. 선이만 손해배상을 한다. 악의는 손해배상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악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누구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선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248번 타인의 권리매 봐봐. 타인의 권리매매 줄 거 봐. 아무 말이 없죠.
전부 다 일부 다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그것은 전부 타인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타인의 권리. 그래서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악의의 매수인 줄 것이고, 우리는 계약의 해제는 뭘 불문한다? 선, 악을 불문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 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249는요. 매수인이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제3자에게 속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매수인 줄거예요. 줄거. 맨 끝에 알고 있었다. 줄거. 그럼 뭐죠? 악이죠. 그럼 악이어도 우리가 아까 뭐라 했죠?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250번은요.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임야가 모두 제3자병. 그럼 전부가 타인의 권리다. 이 말. 모두 제3자병. 그 말은 전부 타인의 권리 이 말이잖아요. 제3자 병의 소유로 밝혔죠.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 줄고, 알지 못한 때. 그럼 이걸 뭐라 한다? 선이죠. 선이 매수인에게 대금 감액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에 인정된다. OX? X죠. 왜요? 대금 감액은 어디서 나와? 일부 타인의 권리이고 수량 부족이만 나오죠. 그럼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지금 대금 감액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요?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야지.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에 인정된다. 이래야지. 대금 감액 청구권은 일부 타인의 권리와 수량 부족에게만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51번은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죠. 매도인이 매도인이 손해배상 책임 질 것이고, 매도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때 손해배상 무슨 이익이다? 이행, 이익, 배상이다. 알겠죠? 여기 봐. 여기 전부 타인의 권리와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 무슨 이익이다? 이행, 이익을 배상한다. 이런 말이죠. 253번은 252번.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권리 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 당시 시가를 표준 줄고요. 불능 당시 시가를 표준. 그다음에 계약이 이행 줄고,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 거기까지요. 계상을 의무했어요. 그것을 뭐냐? 이꼴 이행, 이익, 배상. 이렇게 뭐라고 한다? 이행, 이익, 배상. 이렇게 이행, 이익,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이런 보면 251번은 뭐라고 나왔죠? 251번이 우리 17회죠? 17회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그냥 이행이익 상당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밑에요. 16회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한 달, 뭐죠? 1년 전에는 그것을 풀어가지고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이 말은 뭐라고 한다? 이행, 이익. 똑같은 말인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쓰고 그것을 또 한마디로 줄여서 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251번은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신뢰 이익을 배상. OX, X죠. 무슨 이익이다? 이행, 이익이다. 이 말이고. 254.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죠. 악이. 그러면 우리는 봐봐. 여기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전부 타인의 권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밖에 계속 안 나와. 전부 타인의 권리는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선인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이행이익이라는 것은 계약이 이행된 것과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한다. 이런 말이죠. 다 똑같은 말. 이것만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면 전부 타인의 권리다. 대금 감액은 없다.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선인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때의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재책기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계속 얘기하니까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표를 보면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54는요. 254 했어요.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하죠. 악의의 매수인, 악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악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누구만 한다? 선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71조로 봐봐. 571조로 뭐냐면 선의의 매도인이죠. 그럼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에 대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그 다음에 줄고 알지 못한 경우, 그럼 그건 무슨 말이죠? 매도인이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 이 말이죠. 알지 못한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는
매도인은 줄고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죠. 문제는 뭐냐면 다시 읽어. 다시 법정은 다시 읽어. 매도인이 계약 당시 매매의 목적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매도인 맨 앞에 줄거 봐. 맨 앞에 1항에서 맨 앞에 매도인 줄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가운데 알지 못한 경우 매도인 선이죠.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렇게 돼 있나요? 매수인에게 줄고 매수인에게 그 앞에다 써. 앞에다 선이라고 써. 선이.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 말이죠.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왜 내가 매수인이 선이라고 얘기했냐? 이 항을 봐봐.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 동그라미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 속하지 않으면 안때 줄고 안때 그럼 매수인이 악이다 이 말이죠. 악인 때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줄고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이퀄 손해배상 X죠. 손해배상의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이 항에서 보면 매수인이 악일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 앞에서는 지금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도 1항은 그 말은 매수인은 선의를 얘기한다 악의를 얘기한다 선의를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55번은요 타인의 권리 매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 선의의 매도인은 이 말이죠. 매수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X, X죠. 매수인이 누구일 때? 선의일 때는 뭐라고? 손해를 배상. 악의일 때는 뭐하고? 손해배상 없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전부가 타인의 권리에서 매도인이 선의일 때는 매수인이 선이면 손해를 배상하고 매수인이 악의이면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거기가 틀렸죠? 자, 572조로 뭐라고 나왔죠? 일부,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1항 봐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 동그라미, 타인 동그라미,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는 매수인은 그렇게 돼 있죠? 매수인은 줄거 봐. 매수인 앞에 내가 지금 뭐라고 나왔죠? 선악 불문하고 매수인 이렇게 놨죠? 왜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아무 말 없이 매수인 그러면 그것은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이 말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 봐봐. 그래서 여러분 일부 타인의 권리는요 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대금 감액을 청구하고 선인 경우에 손해배상 계약 해지라고 뭐죠? 매수인이 선인 경우는 무슨 이익 배상이다? 이익 배상이다 이런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읽으면 자 572조 제1항은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는 선악 불문하고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줄고 대금 줄 것이고 감액 줄 것이고 청구 줄 것이고 대금 감액 청구권이죠. 청구란 말 앞에 감액 있죠. 감액 동그라미. 우리가 청구권이란 말 앞에 증액이다 감액이다 말이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죠. 형성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 항은요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른 말로 이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누구만 계약을 해지한다 줄고 선의의 매수인 줄 것이고 맨 끝에 해지할 수 있다 줄 것이고 3번은요 3항은 선의의 매수인 줄 것이고 맨 끝에요 손해배상을 청구 손해배상 그런데 가운데 지금 내가 뭐라고 써놨죠? 이행이익 배상이라고 써놨죠? 거기까지 줄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일부 타인의 권리는 뭐냐? 일부 타인의 권리는 결국 뭘 얘기하는 것이냐? 여기요 선악 불문하고 대금 감액을 청구하고 선인 경우에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때의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 배상이다? 이행이익 배상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일부 타인의 권리다 이런 말이죠. 자 256번을 보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대금 감액 청구는 악의의 매수인도 행사 줄고 대금 감액 청구는 악의의 매수인도 행사. 왜요? 대금 감액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청구하죠. 257은요 일부 타인의 권리죠. 일부 타인의 권리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악의의 매수인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여기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은 악의의 매수인도 할 수 있어? 행사할 수 있다. OX? 안 되죠?
우리가 손해배상하면 누구만 된다? 선이만 되는 거죠. 선이. 그 다음에 208, 258. 갑이 을로부터 토지 100평을 매수했는데 그중 줄거봐. 그중 10평이 병소. 항상 이런 말이 나와야 돼. 그중 10평. 왜요? 우리가 그걸 뭐죠? 일부가, 10평이 일부가 병소요. 타인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100평을 계약했는데 그중 10평이 병소.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이런 말이에요. 그중에서 10평이 병소이다.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권과 손해배상청권이 어떻게 된다? 동시에 뭐 한다? 인정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동시에 인정. 그래서 대금감액은 선이니까 대금감액청권이죠. 청권 앞에 감액이란 말이 있으니까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금감액하고 손해배상청권. 이때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이다 써봐. 줄긋고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손해배상청권이 동시에 인정된다.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자, 259는요. 권리 목적인,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말할 수는 없다. 청구할 수는 없다. OX, X죠. 계약 해제 말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60은요. 권리의 일부죠.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죠. 그러면 선의의 매수는 대금감액 또는 계약 해제만 틀렸죠. 이런 봐봐. 일부 타인의 권리 뭐가 있어? 선악골 말고 대금감액, 선인 경우 계약 해제, 손해배상도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대금감액과 계약 해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금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이 다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손해배상을 얘기한다? 이행, 이익, 배상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다음 261은요.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를 가로 묶어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퀄 그것은 뭐냐? 계약의 목적 달성 X 이 말이죠. 계약의 목적 달성 X 무슨 말이냐? 계약의 목적을 말할 수 없을 때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란 말이죠. 악이 동그라미 악이. 그럼 우리가 선의는 언제부터 1년이라고 했죠? 선의는 계약을 체결 한 날이다 안 날이다. 선의는 안 날. 악의는 뭐한다? 한 날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누구라고 했죠? 악이죠? 악의는 안 날로부터 1년 그러면 안 되지. 안 날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한 날이라고 해야 돼. 한 날. 악의는 한 날. 선의는 언제부터? 안 날 이렇게 안 날 이래야죠. 그래서 그럼요 261번은 틀렸죠? 두 번째 줄 가운데 안 날이 아니고 언제다? 한 날. 262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을 계약한 날로부터 지금 누구라고 됐죠? 선의 동그라미. 선의는 언제부터? 안 날이죠. 선의는 언제부터? 안 날. 악의는 언제부터? 한 날. 그래서 여기 보면 선의의 매수할 때 선의는 한 날이 아니고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렇게요. 573조로 보면 권리의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매수인이 선의 줄 거예요. 선이 두 번째 줄이요. 안 날로부터 안 날 동그라미. 악이 줄 것이고 한 날 동그라미 한 날. 악이 언제부터? 한 날부터 몇 년? 1년. 그래서 선이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뭐죠? 악이 언제부터? 한 날로부터 이 말이죠. 263번을 보셔요.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선의 동그라미 계약 체결 한 날이다 안 날이다? 안 날이다 안 날. 한 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언제부터다? 안 날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